운전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안전거리.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건데요. 느긋한 안전거리가 있을 땐 끼어드는 차가 꼭 있습니다. 이런 차를 만나면 얄밉죠. 평소에 잘하던 양보도 잘 안 하고 앞차에 꼭 붙게 되고요. 그런데 제일 피곤한 건 운전하는 납니다. 여유 있는 운전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겠죠. 운전만 그렇진 않습니다. 꼼꼼한 건 좋지만 깐깐한 사람, 혼자 너무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 이렇게 빈틈이 없으면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좀 느슨하고 헐렁한 구석이 있어야 대하기 편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도 한숨 돌릴 틈이 있어야 살만 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틈이 있어야 우리도 비로소 책 한 권 읽으면서 짧은 가을을 깊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이분과 함께 책 한 권으로 가을을 즐겨볼까요? 박세우 신부님과 함께하는 신부의 책장. 11월 책장의 문을 엽니다. 책장지기인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11월도 중순에 넘어들었고 이제 늦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낙엽 쓰느라 엄청 고생이시죠? 어마어마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 번에 치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예, 치우면 뒤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비 오면 더 심하잖아요. 아, 어마어마하죠. 예. 네. 저도 등산을 종종 하는데 그 등산하는 길에 도토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 성당에도 예. 도토리 나무가 진짜 큰 게 몇 그루가 있거든요. 오. 진짜 어마어마해서 예. 주차를 할 때마다 그래서 도토리 나무 열매를 차가 이렇게 밟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소리가 나겠군요. 와다닥 소리가. 예. 그래서 한동안 군정면 친구하고 같이 많이 주웠는데 네네. 그거를 도토리묵 만들어 먹으려고 하려고 보니까 30kg를 해야지 만들어줄 수 있다고 가게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줍다가 포기하고 예. 청설모 형제 자매님들께 넘겼습니다. 저는 아이의 장난감으로 써요. 예, 그게 귀엽잖아요. 모자 쓴 친구는 귀엽고 또 모자 벗기니까 귀엽고 한 서너 개 정도 해가지고 병에 넣고 흔들면 소리 나서 귀엽고 그러니까 갖고 노는데 묵 만들 생각은 못했거든요. 또 하나 배워갑니다. 어른의 시각이었군요. 예, 30kg이 필요하다. 근데 늦가을이 되면 낙엽도 얘기했고 뭐 떨어지는 도토리도 얘기해서 그런데 조금 어떤 스산하잖아요. 그리고 좀 돌아보게 되고 나 자신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려고 노력도 하고요. 군대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일과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 시간 보내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사실 패턴은 일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시간이 의외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용어로 이제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 공간을 좀 명확하게 딱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자체에서 이렇게 배려해주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군에 왔다는 시간 자체가 이 용사들에게 있어가지고는 뭔가 좀 집중하기 어려운데 그냥 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서 아무래도 이 날씨와 상관없이 친구들이 좀 그런 걸 어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래도 책 읽는 장벽이 있다면 그렇게 많이 건드리지 않을 거란 생각도 하게 되는데. 책 읽는 친구를 사실 근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대부분 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신부의 책장 오늘 한 권 뽑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건드리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자, 오늘 책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은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네, 뭐 과거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그 가족분들을 위해서 뭐 심리치유 공간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도 참사 이후에 또 역시나 심리치료 공간도 만드시고 뭐 그런 것으로 또 유명하신데요. 이 책 보면은 제 특이했던 게 지은이만 있는 게 아니라
영감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영감자. 예, 작가의 남편이자 동반자 이명수 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당신이 옳다는 우리 일상 안에서 스스로 마음의 문제들을 조금 진단하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표지를 보면 적정심리학이란 소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인상적인데 적정심리학이 원래 있는 용어가 아니라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한계는 있겠지만은 뭐 그냥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이 우리 사회에 뭐 꼭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나 이 심리 상담사 분들 같은 전문가분들이 의존하지 않고도 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이 치유법이 좀 시급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적정 심리학이라는 이 책 안에서 어떤 이런 개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치유의 좀 근본 원리를 좀 자기 스스로 좀 치료할 수 있는 좀 그런 방법들을 조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가 이 마음이 좀 괴롭고 또 외롭고 아플 때 그런 이유에서부터 실제로 쓸 수 있는 치유의 팁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만나는 책 당신이 옳다이고요. 첫 번째로 들어볼 텍스트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텍스트는요.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 부족할 때라는 이렇게 제목의 텍스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1장이 우리가 아픈 이유들을 좀 들여다보게 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목소리를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심리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선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산소 같은 것이 있다.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다. 이 공급이 끊기면 심리적 생명도 서서히 꺼져간다. 사람은 옳기도 하지만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늘 옳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옳다는 말은 그런 현실적인 수준의 잘잘못이 아닌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명제다. 무슨 말인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17살 A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날이면 밤거리를 배회하며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 그럴 때 친구들에게 흔히 이런 소리를 듣는다. 거리에서 웬 청승이냐, 집에나 들어가. 맑은 공기가 절실한 순간에 매연으로 꽉 찬 지하 주차장에 갇히는 느낌일 것이다. 이럴 때 A에게 산소 공급이란 집에 또 못 들어가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같은 말이다. 이 말은 이 시간에 네가 집 밖을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해다. 네가 이상한 애라서 달밤에 체조하고 있는 게 아닐 거란 무조건적인 믿음과 지지다. 그 말은 A를 절대적으로 안심하게 해준다.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사람은 그 다음 발길을 어디로 옮길지 생각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해 안심해야 그 다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네가 그럴 땐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은 너는 항상 옳다는 말의 본뜻이다. 그것은 확실한 내 편 인증이다. 이것이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 공급이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는 옳다라고 지지해주면 상대가 오판하지 않을까? 자만심에 빠져 결국 잘못되지 않을까? 쓴 약처럼 따끔한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어른다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니다. 그런 사람을 어리석고 표피적인 존재로만 상정하는 틀에 박힌 생각인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오만한 시선이다.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를 메시지의 전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그 말이 내포한 정서와 전제를 더 근원적인 메시지로 파악하고 받아들인다. 너는 옳다고 해주면 A는 지금 집 밖을 배회하는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믿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 안심하게 된다.
산소가 희박한 순간에 고농축 산소를 들이켜는 것이다.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생각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정서적인 존재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너는 옳다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란 걸 확인시키는 인증 작업일 뿐이다. 호흡이 가빠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양념치킨을 시켜준다면 고마운 일도 아니고 도움이 될 리도 없다.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의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 부족할 때 이 확인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내용에 더해 그런 노래도 한 곡 들었습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네, 커피소년의 목소리로. 좋은 목소리였어요. 그게 참 옳다. 그리고 또 이 신부님의 목소리도 옳죠.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옳다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읽고 들으면서 양희은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그거 생각났어요. 그럴 수 있어. 네. 뭐 네 이름이 뭐니? 요 말도 그대로 그럴 수 있어라는 말씀 자주 해주셨고 저도 그걸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하고 덤덤하게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한 친구가 좀 힘들어하고 방황할 때 그럴 수 있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런 경우엔 사실 지지보다는 가르치려고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조언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더 많은 것 같은데 때로는 이제 누군가의 이제 정서적인 좀 편이 되어주는 것만으로 사실 문제 해결될 때가 많잖아요. 예. 사실 본인도 그걸 좀 알고 있을 때가 좀 많고 그래서 때로는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때로는 그냥 누군가를 지지해주는 그 자세 자체가 좀 또 하나의 또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그게 필요한 거죠. 결국은 얘기 들어주고 그래 좀 잘못했네 그쪽이 얘기해주는 게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어떤 MBTI T 성향으로 이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한 부분도 있네. 이런 부부싸움입니다. 역시 유경험자 소리. 셔서. 근데 신부님은 군종사제로서 유경험자시니까 장병들의 상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제시니까 물론 뭐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하시는 거긴 하지만 고해성사도 있고 그런 정서적으로 지지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종종 분명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명 어떤 어려움을 맞이한 뭐 꼭 병사들만이 아니라 뭐 간부님들도 있고 군무원분들도 있고 이러는데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지지해드리고 또 때로는 사실 좀 온전히 공감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 그분들의 마음 최대한 제가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할 때 저만이 아니라 많은 군종 신부님들이 또 그럴 때 또 다시금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느낌을 실제로도 받고요. 아무래도 이 군 공동체도 그렇고 대부분의 조직이라는 곳들이 그렇겠지만은 이 규정들이 좀 엄격하게 적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규정대로 맞춰서 딱딱딱 했나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더 많은데 사실 그 안에는 사람이 가진 어떤 세세한 어떤 감정이나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이 밖에 이성을 넘어선 그런 것들도 사실 존재할 때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지가 필요하고 공감이 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를 군중신부로서 생각하게 되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삶을 좀 살아보면 좋겠고 또 제 주변에도 제 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앞선 그 텍스트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사람은 입체적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FM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규정에 맞게 가기에는 입체적인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밑바탕에 이 말을 하면 좋겠다. 당신이 옳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이번에 4장에 속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너와 나를 동시에 좀 보호해야 공감이 이게 진짜 생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인데, 역시 한번 들어보시고서 우리 같이 이야기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4장 부분입니다. 경계 세우기. 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듣는 공감자도 듣는 과정에서 다시 자신의 상처가 덧나거나 새롭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연두부 같은 존재다. 공감자와 상처 입은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둘 다 본질적으론 상처 입은 인간이다. 공감은 상대를 공감해주는 일이 아니다. 내 상처가 공감받는 것에 예민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공감하는 일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어렵다. 나와 너, 양방을 공감하지 못하면 어느 일방의 공감도 불가능한 것이 공감의 오묘한 팩트다. 그래서 공감은 너도 살리고 나도 구한다. 그래서 공감은 치유의 온전한 결정체다. 이 온전함의 토대는 오로지 자기 보호에 대한 감각에서 시작되고 유지되며 자기 보호는 자기 경계에 대한 민감성에서 시작된다. 트라우마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자원활동가나 사회복지사, 시민운동가 같은 공감자들 중에 심리적으로 탈진하는 사람들이 많다. 탈진의 가장 흔한 이유는 공감 강박이다. 국가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비극적인 고통은 제3자가 가늠하기 어렵다. 공감자들은 그런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눈물 흘리고 집회나 농성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한다. 그 고통과 슬픔에 무한 공감하면서도 다른 부분에선 피해자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농성을 위한 실무 계획을 세우고 역할 분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서로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 당연한 일인데 그런 경우에 공감자들은 피해자들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기 힘들어한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개인적으로 부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거절하지 못한다. 그 결과 자기가 동의하지도 않는 일을 견디다가 화나 미움이 생긴다. 예외 없이 죄책감이 뒤따른다. 피해자를 미워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져서다. 끙끙 앓거나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견디다가 어느 날 말도 없이 현장에서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공감의 상호성, 동시성을 외면한 결과다. 어떤 면에서 트라우마 현장 같은 극단적인 고통의 현장에 있는 공감자들은 피해자 보호보다 자기 보호에 사력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보호에 민감한 사람만이 끝내 타인을 공감하는 일을 감당한다.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하려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에게도 무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타인을 도울 자격이 없는 사람의 비겁한 행위도 아니다. 자기 보호를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누군가를 도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은 힘들고 다급해 보이는데 내가 피곤하고 심란해서 공감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때도 우선은 자기 보호다. 자기 보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힘들어 보인다고 개입하는 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걸 보고 다급한 마음에 무작정 뛰어드는 것과 같다. 둘 다 불행해진다. 우리 모두는 자기 보호를 잘해야만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처 입은 존재들이다. 예외가 없다. 너도 있지만 나도 있다는 자기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공감자가 될 수 있다. 나와 너를 동시에 공감하는 일은 양립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나와 너 모두에 대한 공감의 줄임말이 공감이다.
제가 읽었습니다. 당신이 옳다의 4장입니다. 경계 세우기. 나와 너를 동시에 보호해야 공감이다. 이 부분을 낭독했는데 마지막 문장이 진짜 중요해요. 나와 너 모두에 대한 공감의 줄임말이 공감이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물론 치료가 필요하죠. 뭐 치과 치료나 외과 치료가 필요하긴 한데 근데 마음은 공감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호하면서 공감해야 한다. 네.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이 기본적으로 공감하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역설적인 또 상처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너무 착하셔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 이 공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공감해주려 노력하다 오히려 공감을 또 그래서 포기하거나 너무 상처 때문에 또 자척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분의 마지막 말, 그게 너와 나 모두에 대한 공감의 줄임말이 공감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신부님과 저와의 대화는 저는 주로 가족 얘기를 하고 신부님이 부대 안이나 군종 안에서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족끼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힘든데 상대방이 더 힘들어하니까 그래 내가 좀 참자 하다가 문드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힘들어라는 좀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게 건강한 관계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데 군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죠. 예. 이제 특히 수많은 간부님들이 이 누군가의 또 상처를 보살피기 위해서 또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감하려 하고 또 대화하려 하고 다가가기도 하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 일로 주어지는 이 공감들 속에서 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자신을 상처내고 이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군인이란 이유 때문에 또 힘든 것도 티내지 못하고 소갈이하는 분들도 보게 되고 저는 실제로 우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니 일단 내가 나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도 통으로 이루는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 사랑이 넘쳐서 그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는 게 진짜 건강한 자비실천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은 경계도 필요하고요. 더 건강하게 관계가 유지되려면 마음도 분명하게 나와 너를 구분해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 네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은 이 텍스트 제목이 경계 세우기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의 제목을 또 이렇게 짓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예. 이 공감에도 그래서 경계가 필요하구나. 이제 때로는 우리가 공감하면 그 경계선 자체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오히려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 내 마음속 자리마저 빼앗기게 되고 또 그 자리가 없으면 남을 공감해 줄 수 있는 힘도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힘도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아까 맞아요. 말한 것처럼 문드러지는 거고. 근데 그러지 않게 내가 나를 먼저 아끼고 그리고 그게 바탕이 된 공감이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뭐 교회 안에 봉사하고 공동체 활동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뭐 또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은 이 소위 말하는 우리 맨 처음에 다시 좀 돌아가서 소위 착한 신앙인 분들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경계선이 좀 무너져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다시금 나 자신을 조금 다시 또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 괜찮나? 이 정도 내가 했는데 이래도 내가 너무 내 거 그 이상을 좀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기도 안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진짜 잘 말씀해 주신 게 기도 안에서 우리가 그걸 찾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이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예, 오늘 앞서서 미리 새벽이나 9시 아니면 뭐 교중 미사 드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녁에 미사 드리실 분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미사 드리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만난 책 당신이 옳다였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신부님의 추천곡이죠. 어떤 곡입니까? 네, 오늘은 이하이 씨의 한숨이라는 곡을 가져와 봤는데요. 뭐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위로의 곡으로서. 기본적으로 이 책을 우리가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종이책을 집으셔서 읽으실 분들 아시겠는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가고 때로는 어떤 조언이나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위로의 방식으로 그게 나가 됐든 너가 됐든 그런 식으로의 정답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이 종이책 안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노래도 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공감의 자세 아래 덤덤하게 좀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가사 그리고 이 BGM 따라서 이 종이책도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좀 당신이 옳다를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11월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쯤은 읽으면 참 좋을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으면 참 위로되는 음악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 읽었고요. 이하이의 한숨 들으며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